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EQ피싱의 EQ정입니다. 그리고 예, 정가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무슨 영상이냐, 많은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채비도를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제 낚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씁니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결속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술 사장님이 직접 알려주시면 또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남기는데, 일단 처음 제가 질문을 드릴 건 뭐냐면, 되게 상식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상식이 아니더라고요. 채비의 구성은 무엇일까요? 채비는 어떤 걸 채비라고 하는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낚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낚시인들이 우선시 해야 될 게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네, 붕어하고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붕어하고 친해진다는 거는 뭐 개똥 철학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소통. 붕어와의 소통에서 채비가 선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붕어한테 채비를 계절별로, 수심별로, 대상어종별로 맞게 해준다는 거는, 어린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일 때 네. 어른 스푼으로 먹이면 흘리거나 입에 다 묻거나, 그러면 붕어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잔망스러운 입질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때와 장소에, 낚시 환경에 따른, 낚시 환경에, 여기서 이 낚시 환경이라는 건 뭐 이제 수온, 뭐 수심, 또 계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제 쓰는 떡밥의 종류, 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네네네. 저희 EV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를 아우를 수가 있죠. 무슨 찌를 쓰든, 무슨 계절에 쓰든, 그렇죠. 무슨 깊이에 쓰든, 어떤 깊이에 쓰든 간에 하나를 아우를 수 있는 거고, 채비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채비의 구성은 붕어의 조우의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붕어가 좋아하는 채비를 쓰고 떡밥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 원줄은 몇 호를 쓰느냐, 찌는 어떤 찌를 쓰느냐, 또 채비나 봉돌은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바늘은 몇 호를 써야 되고 바늘 목줄은 몇 호를 써야 되냐, 이거는 정말 초보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예, 우선 이제 원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원줄은 뭐 0.34, 뭐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게 0.34, 5, 6, 7, 8, 9, 1, 1.1, 1.2 해가지고 쭉 해서 10호까지도 나와 있어요. 호수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민물 낚시에서 쓰여지는 원줄은 모노필라멘트사 또는 세미 플로팅이라고 하지요. 네네네. 이렇게 두 종류를 쓰게 되지요. 두 종류를 쓰게 되는데, 일본 낚시 내림이나 중충이 들여오면서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네. 카본줄을 갖다가 이제 그 예민한 낚시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뭐 편대다, 스위벨이다, 서클링이다, 이런 낚시에다 카본 줄을 쓰게 되면, 카본 원줄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카본 원줄 무게에 의해서 0점 개념이 되질 않거든요. 0점 맞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노 필라멘트 사 또는 세미 플로팅 사로다가 설명을 드리면은, 올림 낚시에서는 조금 아까 말이 잠깐 샜지만, 일본에서 내림이나 중충이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는 뭐냐면은, 왜 우리 올림 낚시에서 08515 원줄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많이 쓰죠. 네. 내림에서는 찌가 워낙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원줄도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줄을 선호를 했고, 또 한 가지, 그네들 낚시는 일회용으로 쓰거든요, 원줄을. 그네요? 그들 일본 낚시는 그들의. 네, 그들 일본 낚시는 일회용으로 써요, 원줄을. 그래서 낚싯대 집에 줄 감기가 없지요. 맞아요. 바로 그냥 풀러서 버려버리죠. 그렇죠. 버리질 않고 이제 회수를 하지요. 잘 갖다가 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다 여러 번 쓰게 되죠. 한번 묶어놓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가는 줄은 스크래치나 어떤 파마 현상 때문에 끊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
납봉돌 뭐 1,000원에 뭐 10개짜리 뭐 500원에 10개짜리 이런 거 쓸 때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채비가 뭐 편대 하나에 뭐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채비 구성이 3만 원이 넘어가는 구성이 굉장히 많은데 가는줄을 쓰시게 되면 채비 손실에 의한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2호를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제가 모노줄은 모노줄이나 세미 플로팅 기준으로 할 때는 1.75에서 2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채비 손실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람수고 찌구람수가 부력이 네네. 뭐 3g, 4g, 5g을 쓰는데 원줄 2호 기준으로 0.235 두께가 그게 5m를 쓰고 10m를 쓴다 그래가지고 찌에 영향을 줘서 예민하고 둔하고에 영향을 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1.5호, 2호는 두꺼워서 네. 예민한 입질을 못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민성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부피에 의한 대류, 조류 그런 거에 대해서 줄이 뜰 가능성은 있어요. 2호 줄이요? 네. 오, 1호보다는 부피가 배가 될 테니까. 배가 되니까. 네. 그건 뜰 가능성은 있죠. 근데 수온이 25도 이하면은 뜨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 물론 물의 탁도나 녹조나 적조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부유물질이 만날새. 그러면 황토물이든지 큰 이제 비가 오고 나서 그런 현상이 있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하는 낚시에서는 수온이 25도 이상 또는 28도 이상 30도가 넘어가기 전에는 뜨는 경우는 보질 않았어요. 물론 투척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렇죠. 왜 5m 투척해야 되는데 2.5m 던져놨으면 뜰 수 있겠죠. 그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초리대를 물 위로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맞아요. 물 이렇게 위로. 초리대 하나 정도는 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장비 구성을 하시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민성하고는 전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챔질 소리가 샤프하고 좀 둔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얇으면 초리대 가는 걸 쓰면 상당히 날카로운 소리가 그렇죠. 나고 초리대 두꺼운 거 통초리대 또는 가운데가 중공 벼 있는 형태의 낚싯대를 쓰시게 되면 소리가 좀 둔하거든요. 그 차이 외에는 그다음에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가는 줄을 써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뭐 스릴? 뭐 그런 느낌? 그 가는 줄로 얼마나 큰 거를 끊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는 나 3만 원짜리 채비 찌까지 해서 6, 7만 원 날라가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런 스릴로 낚시해. 그런 분 빼고는 저는 2호를 권합니다. 그렇죠. 제가 저나 이제 기술사님 쓰는 거는 이제 지금 세미플로팅 1.75를 쓰고 네. 계시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네. 그다음에 채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원줄의 그 무게 차이로 예민성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좀 낭설이다. 저는 지금 모노줄을 쓴 지 30년인데요. 제가 입증 검증을 못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게 줄 두께가 1호를 썼고 2호를 썼기 때문에 입질이 둔해지고 예민해졌다. 저는 모노줄 쓴 지 30년 약간 넘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입증 검증을 못했어요 아직. 그렇죠. 수없이 도전을 해봤지만. 근데 그게 맞다면은 지금 뭐 저희가 하우스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저희는 1.75를 쓰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옆에 1호를 쓰시는 분들은 훨씬 많이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예. 저도 그래서 항상 이제 여쭤보시면 항상 세미 플로팅은 1.75 뭐 저희 또 모노줄을 쓰신다면 2호줄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진짜 이게 조금 너무 신경 쓰이셨다 그럼 1.5까지는 뭐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저는 불안해서 잘 못 쓰거든요. 저도 1.5는 못 써요. 네, 불안해요. 네. 저희가 잡는 고기의 크기라던가 수심에 들어가면은 그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배운 대로 쓰고 있고 안전하고 잘 안 잊어먹죠. 수없이 끊어졌죠. 네. 그러니까 2호를 쓰게 됐죠.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초보자분들은 채비 못 써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찌채비? 네, 어떤 찌를 써야 되고 이제 채비는 어떤 채비를 써야 그나마 이 초보인 내가 낚시를 즐겁게 하고 뭐 마리수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신다면 네, 찌는 세 가지 형태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다루마라고 하는 이제 원구형이라 이제 구형이라는 오뚜기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그란 형태를 가진 게 있고 또
고추 형태로 가진 중간 형태가 있고 네. 또 길게 막대 형태를 가진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프로들이 아닌 다음에는 뭐 내가 30분 게임을 해서 한두 마리 이걸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게 아니라면은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단 부력은 다소 좀 높은 부력을 사용을 해서 찌다리에서 부력 조절을 할 수 있는 뭐 자립지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자립지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멀티형, 어떤 호환형, 다목적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고부력에 제한돼 있고 중부력에 제한돼 있고 저부력에 제한돼 있는 찌는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부력지 하나를 가지고 중부력화라 그러죠, 제가. 그다음에 저부력화 시킨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찌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도 꽤나 낚시를 오래 했어요. 근데 찌를 갖다가 부력별로 보통 뭐 3개에서 5개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1g 때 5개, 2g 때 5개, 3g 때 5개, 4g 때 5개, 5g 때 5개. 낚시 가방에 찌 다 채우다 뭐 팠나요? 맞아, 옛날에 그랬죠. 찌 케이스에 진짜. 정말 뭐 5개만 가지고 있으면 스피어 찌까지 다 보조 찌까지 다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그걸 수십 개씩 가지고 다니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 채비를 저희 찐팬들께서는 저희 찌를 우선 뭐 써보시고 저희 찌만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희 찌처럼 활용이 가능한 어떤 찌도 가능하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죠. 단지 이해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성품으로 한번 저희 거 써보시고 더 나은 찌를 이제 선별을 해서 쓰시게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맞아요. 그건 저희가 뭐 누구 찌다 어느 찌다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용 방법의 차이니까. 그리고 채비 같은 경우에는 예. EQ피싱에서 나온 채비가 지금 3종류가 있어요. 강선이 있고, 4종류구나. 강선이 있고, 스마트 와이어가 있고, 올스네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V 네. 이렇게 있는데, 초보자인 분들은 어떤 걸 쓰시는 게 나을까? 처음에 접할 때. 초보가 EV를 써야죠. 그쵸. 네. 근데 초보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초보가 EV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나시면은 자기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쓸 수 있게 돼요. 아, 그렇죠. 그거는 뭐 왜냐하면 취향의 문제에 따른 선택의 문제니까 취향이 다 다른데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EV는 저희가 초급자 또는 중급자 또는 고급자 또는 프로페셔널까지도 쓸 수 있게끔 맞아요. 모든 그 단계에 계신 이제 낚시 구조 오작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쓰실 수 있는 채비가 EV이기 때문에 초보는 EV를 저는 권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초보자분들이 이게 좀 가격이 약간 고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꺼려 하시는 게 있긴 해요. 예. 근데 저는 또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초보자기 때문에 EV를 쓰시면은 낚시가 조금 쉽습니다. 쉽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투자를 안 하시게 돼요. 중복돼서 맞아요. 제품을 사지 않게 되거든요. 중복이 안 돼요. 이게 맞았나 하고 샀던 거고 저게 맞았나 해서 샀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저건가 보다 저게 안 되니까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사셔가지고 3가지 4가지를 사시고 나서 아이쿠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서 비싸더라도 EV를 한번 써봐야겠네 하고 그때 가서 EV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맞아요. EV를 처음에 좋은 걸로 쓰셔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채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바늘 호수에 대해서 많은 분란이 많아요. 뭐 7호가 좋다, 4호가 좋다, 뭐 5호, 6호가 좋다,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초보자들은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바늘이나 바늘 다 사봐요. 네. 그쵸? 바늘이 참 논란도 많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또 꽤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본 말로 다나거 바늘 우리가 이제 붕어 선배 조사님들이 처음에 썼던 바늘이 이제 다나거 바늘이란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두메시. 잉어를 잡을 때는 진우발이라는 바늘 이게 뭔 뜻인지 일본 말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길래 제가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향어 같은 거는 이제 지금 요즘 얘기하는 삐뚤이 바늘이라는 이두 메지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붕어에선 다나고라 하는
감성돔 바늘 우리말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허리와 품이 달라요. 바늘마다. 모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40년 낚시 조력에 의하면 바늘은 이 챔질을 했을 때 반드시 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있든 간에 돌게 돼 있는데 들리면서 돌면서 이렇게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업률이 가장 높은 게 감성돔 바늘, 다나거라고 하는 감성돔 바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조사들께서 붕어 바늘은 다나거 바늘이었다. 잉어나 향어는 정업률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입걸리만 그렇죠. 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업률하고 상관없고 튼튼하면 되니까 튼튼한 진우발이다, 이두매진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이제 거기다 뭐 삐뚤이 바늘, 뭐 누름 바늘 여러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챔질을 할 때 12시 방향으로 정확히 회전을 하는 바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다나거만큼 우수한 바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큐피싱에서는 그 구하기 힘든 무민을 다나거 바늘을 구에다가 마진도 없으면서 바늘 매서 내가 보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낚시를 한번 해봐도 요즘 뭐 사세 바늘이다, 무슨 누름 바늘이다, 삐뚤이 바늘이다, 별걸 저희도 다 사용을 해봐요. 좋다고 하드들 그러시니까 저희도 바늘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좀 바늘 더 소비자들께서 더 좋아할 만한, 조사들께서 좋아할 만한 바늘이 없을까 해가지고 수없이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 바늘이는 나온 바늘은 다 써보는데 다나건을 능가하는 바늘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안 쓰셔야 돼요. 뭔 얘기냐? 아 어쩌다 입질 한번 왔는데 터졌다, 바늘이 부러졌대. 설 걸려서 그렇죠. 네, 그렇죠. 바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바늘이 부러질 정도라면 꽤 크거나 내가 쓰고 있는 장비가 또는 채비가 원줄이 감당할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늘이 부러져야죠. 그게 맞죠. 제일 가격이 싼 바늘이 부러지죠. 원줄이 끊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찌다라나 채비다라나. 요즘 그 초리 때 초리실 밑에 보통 6, 7만 원 구성을 하시거든요. 그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게 싼 문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찌까지해서 6, 7만 원 구성을 하는데 바늘만 부러지면 비싸봐야 몇백 원이잖아요. 그렇죠. 비싸봐야 몇백 원이죠. 그리고 바늘은 일회용이잖아요. 잘 맞아요. 부탁하는데요. 바늘 여러 번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농남은 우리 바늘 수없이 찔리죠. 어우. 파상풍 봤죠. 현장에서 몇 번 봤거든요. 저희가 바로 그냥 이렇게 불어 올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여러 번 쓰지 마세요. 한 번. 제발 부탁드리는데 바늘만큼은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이게 것이 안전 때문이에요. 진짜. 그러면 안전도 그러고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 4호, 5호, 6호, 7호 중에 네, 그래서 겨울에는 저는 이제 4호를 주로 써요. 그다음에 봄 가을에는 5호를 쓰고 여름에는 6호를 쓰고 깊은 여름에는 7호까지도 써요. 그렇죠. 저도 근데 저희 단하고 묶음 바늘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큐피싱의 바늘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하고 바늘이면은 단하고 바늘은 호수에 따라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바늘은 호수에 따라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걸 기준으로 말씀을, 바늘은 딱히 뭐 몇 그램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 단하고 4호, 5호, 6호, 7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절별로 쓰시라. 저는 계절별로 쓰죠. 왜냐하면 활성도가 너무 좋거나 굉장히 힘을 쓸 때는 아무래도 다소 한 치수, 두 치수 위에 바늘이 팅이라 그러죠. 보통 팅. 설 벗겨짐에, 절 걸림에 의한 벗겨짐 현상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구만. 예.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가끔 이렇게 낚시터에서 보는데 이제 초보신 게 딱 티가 나. 그래서 이게 캐스팅을 하시는데 중구난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랜딩할 때도 너무 이제 힘들게 랜딩을 하시고 그래서 근데 왜 그러지 하고 봤는데 낚싯대는 좋아. 예. 경질대예요. 근데 왜 저러지 하고 보면은 낚싯대 이게 바통대라 그러나요? 손잡이를. 손잡이대. 네, 손잡이대보다 한 20cm가 길어. 길지요. 그거는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투척이 안 되는 두 가지 원인은 뭐가 있냐면 우선 이제 원줄 길이가 너무 길었다. 2구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뼘 정도, 약 10cm 정도 낚싯대 되겠죠? 손잡이에서? 네, 손잡이에서 손잡이께서 한 뼘 정도 짧게 매셔야 되고 3위대 기준은 큰 뼘으로 하나 짧게 매셔야 돼. 그 편대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비를 다 했을 채비를 다 때.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EV로 한다 그러면은 50cm 위에서 묶여야 돼요.
아, 20cm니까. 아 이게 30cm니까. 아, 이게 30cm니까. 예, 30cm 약 30cm를 잡고 20cm 정도 짧아야 되니까 50cm 정도에다 매듭을 져서 묶어 놓으시면은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낚싯대를 조금 짧게 쓰라는 이유는 랜딩 투척도 그렇고 랜딩도 그렇고 서양인들처럼 팔이 길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랜딩할 때요 발꼬치를 들고 만세를 하늘을 찌르게처럼 불러도 낚싯대 길이하고 줄기가 같으면은 맞아요. 뜰채를 뜰 수 없을 정도 물 깊이 물 속에서 놀아요. 맞아요. 살짝 들려서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그 정도 해주면은 우리 동양인 체계 이 팔 길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가장 무난한 길이고 또 그 정도 짧게 맨다 그래서 낚싯대 힘새에 데미지를 줘서 부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러지는 경우는요 줄 잡고 바늘빼기 쓰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죠. 뜰채서처럼 부러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 뜰채 쓰면은 잘 안 부러져요. 아예 안 부러져요. 평생 한두 번 부러지기도 바쁜데 솔직히. 맞아요. 그 이상 그게 뜰채를 쓰거나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고탄성 낚싯대들은 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 첫 번째는 원줄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느 낚싯대든 편심이나 있어요. 뚝 바르질 않아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살짝씩은요. 근데 낚싯대를 놓을 때 어느 때는 이렇게 놨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놨다 어느 때는 이렇게 놨다 하니까 어느 때는 쉼새가 여기로 있고 어느 때는 여기로 있고 어느 때는 우위로 있고 어느 때는 아래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던질 때 나는 똑같은 힘으로 했는데 똑같은 위치에 안 날아가는 거는 이 편심 난 게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쪽으로 덜 날아가고 이쪽으로 갔을 때는 저쪽으로 더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낚싯대 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직선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글씨가 있어요 반드시. 네, 낚싯대는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를 맨 위에다 항상 올려놓고 이렇게 잡고 던진다면 늘 같은 힘으로 던지면 같은 위치에 떨어지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줄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낚싯대 편심에 대해서 모르고 던지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손잡이대가 있고 네. 이 부위는 이게 30cm니까 예, 약 30cm. 약 30cm니까 이게 20cm 위에 하려 그러면 50cm 50cm 정도를 매듭을 져서 해고 이 채비 전체가 손잡이대에서 20cm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그 다른 채비들은 뭐 20cm짜리면은 이게 조금 더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려오는 것뿐이고. 예, 채비 길이하고 맞춰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지금 EQ피싱 같은 경우에는 채비의 전체에 그 고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고리가 없죠. 네, 이런 고리들이 없어요. 이런 고리가 없죠. 이런 고리가 제가 네. 하나 예를 만들어 왔거든요. 여기다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보시면 이런 고리가 없어요. 여기 뭐 관절에도 그렇고 여기 위에도 그렇고 이런 고리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술 사장님께서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직결이 가장 좋다. 네, 뭐 핀도레나 관절이 많은 것보다는 그게 없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핀도레를 쓰라는 사람이 있고 또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예. 근데 기술 사장님 쓰지 말라고 하시니까 예. 왜 핀도레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설명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제가 도대체 낚시가 붕어한테 좋은 낚시를 해야 되는지 사람한테 좋은 낚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편하면 내가 나 사람 위주로 낚시를 하시면 붕어는 불편한 거고요. 그건 맞아요. 붕어 위주로 낚시를 하시면 사람은 다소 불편한데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붕어에 좋은 낚시를 하실 경우를 예를 들여서 고리가 많은 걸 쓰지 말아라 또는 스냅을 쓰지 말아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한번 제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고리로 연결된 구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편대에서 신호를 줘서 이렇게 신호가 올라가고 있는 중에 한 줄로 타고 올라가다 둘로 나눠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또 만났죠. 네. 그러니까 또 둘로 나눠져야죠. 하나로 또 가야죠. 그럼 이 둘로 나눠진 신호가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저는 스냅을 써보고 안 써봤을 때 입질 차이를 어느 정도로 느끼냐면 한 마디 이상을 저희가 차이를 나는 걸 저는 수없이 느껴왔거든요. 30여 년간. 근데 이거를 처음 만드신 게 또 기술 사장님이시라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 고리 강선의 고리를 제가 처음 만들었고 위코프에서 때.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고리를 없애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잠시 낚시계를 떠났을 때 타사에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형태로다가 재미를 보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이미 위코프 때 이거는 개선이 되지 않고는 문제가 있구나. 급작스러운 튀는 입질, 돌발스러운 입질, 잔망스러운 입질이 고리 때문에 생겨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원줄 묶음에다가 직결을 하지 않으시고 스냅을 쓴대요. 그래서 그거 왜 쓰십니까? 여쭤보면 편하대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거기다 오링 끼고 채비를 바꿔 끼는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체인지 커넥터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거 없어도 되는데 나사 형태를 낄 때는 안 되니까 이 스냅 있으면 이렇게 끼면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고리 있는 게 어떤 고리 형태가 있는 게 낚시에는 해가 되니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그걸 없앨 수 있게 체인지 커넥터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 형식도 저희 원터치에다 꽂을 수 있게 해드린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리를 쓰거든요. 1이라는 힘으로 가다 둘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0.5, 0.5 아니에요. 네네네. 여기 만났을 때 0.5, 0.5가 다시 만나서 1이 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0.5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럼 또 여기서는 또 여기서 또 나눠서 0.5가 나 0.25씩 해서 여기서 만나서 0.25가 올라가는데 이게 없는 경우는 최소한 거리에 따른 소멸 빼고는 전부가 전달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는 원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1년 넘도록 테스트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원줄에 이 묶은 고리조차도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이 원줄에 묶은 이 고리조차도 없애는 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원줄에 쓰고 있거든요. 이 형태로. 그래서 여기 고리가 이걸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리도 뭐 좋을 건 없다 판단해서 뭐 나쁠 것도 없겠지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전달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가 1이라는 신호로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최소화 시켜주는 거죠. 소멸되는 힘을 전달되는 신호의 그 퍼센테이지를 최소화시켜서 전달이 되게 해주려고 그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죠, 이게. 근데 이걸 자꾸 제가 잔소리한다? 왜 내가 편리하게 쓰는데 왜 자꾸 그걸 쓰지 말라 그러냐? 그러신 분도 있죠.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사장님이 좋은 낚시잖아요. 붕어한테 좋은 낚시는 아니었던 거죠. 붕어는 1이라는 힘으로 들어 올렸을 때 한마디가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여기서 1이란 걸 했는데 이런저런 요소 때문에 여기 0.3밖에 0.5밖에 0.25밖에 전달이 안 된다면 한마디가 반의 반이라면은 과연 우리가 7, 8m 바깥에 있는 10여 m 바깥에 있는 이걸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줄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런 오차 범위를 줄여드리려고 제가 한 소리지 간섭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잔소리하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요. 네. 제가 기술사님한테 사슬 쪽을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난 그거 안 만들고 내가 다른 걸 만들겠다 해서 올스네이커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걸 없애려고. 그것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계속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올스네이커가 입질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스네이크는요, 빨리 올라오는 건 있어도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아요. 네. 그러면 직결이 좋은 거는 역시나 그 전달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딱 한 가지. 고리보다는 전달력이 좋아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채비를 어떻게 결속하는가 이런 건데 지금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원줄을 이제 내려 볼게요.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요거예요. 이렇게 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퍼, 찌 스토퍼, 이중 스토퍼가 하나, 거기에 이제 찌 홀더가 달리고요. 그다음에 스토퍼가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바로 이 부위가 있고요. 이 부위가 연결이 되면은 올 스네이크, 그 원터치 스네이크 3cm, 그다음에 팔콘 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전용 오링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전용 오링이 4개가 들어간 이유는
이게 0.025에서 0.1g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변화를 줄 때 0.01g의 변화는 와요. 하루라는 낚시를 0.1? 하다 보면 0.1g의 변화는 오거든요. 무슨 변화냐? 입질 활성도에 따른 떡밥 경시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른 이거에 따라서 0.1g의 변화가 오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0.1g을 선정을 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전용 오링은 여기에다가만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위쪽에다 끼시는 분들도 있고 여 위에는 미세 조정. 그러니까 T 0점을 맞출 때 4-5mm 정도 네네, 그 미세 조정할 때만 쓰게 돼 있고 그래서 미세 조절용 추가 있고 업앤다운 그 오링이 있는데 미세 조절용 오링하고 업앤다운 오링을 혼용을 해서 쓰거든요. 물론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역시나 그건 사람한테 좋은 거지. 아 맞아요. 구분해서 쓰시지 않으면 붕어에 좋은 낚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이걸 빼서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통 모든 EQ피싱의 제품은 강선이 있고 그다음에 관절이 있고 그다음에 편대나 서클링 예. 이렇게 쓰게 돼 있고 다른 회사들도 근데 보통 다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는 이유 이것도 모르고 왜 여기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간결해요. 가장 간결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합사보다 간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끼기만 하면 되니까 네. 센치 나눌 필요 없이 딱딱딱 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용 오링을 이건 진짜 절대 껴놓으셔야 돼요. 절대 말을 잘 못 쓰게 하시는데 절대 껴놓으셔야 됩니다. 원래하고 절대는 10만 알아요. 네, 근데 절대 끼셔야 됩니다. 무조건 껴놔야 돼요. 이거 아신 분들은 이 전용 오링 한 개의 차이가 고기를 잡고 못 잡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입질이 안 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희는 전용 오링 내리죠 한 개씩. 네. 근데 진짜 그거를 느껴보신 분들은 전용 오링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거 항상 4개씩 껴놓으시니까 초보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이 전용 오링 0.025 4개는 무조건 끼고 0점을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보시고 설명은 다 됐어요. 이렇게 채비 도는 지금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원봉돌을 하다가 편대로 잠깐 갔다가 다시 원봉돌로 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완봉돌 채비라는 건 두 바늘 두 바늘 채비를 쓰시면서 떡밥들 다소 좀 거칠게 쓰시죠. 크게 쓰시죠. 그렇죠. 찌도 그러니까 둔한 걸 쓰셔도 되고 줄도 그냥 카본줄 둔한 거 쓰셔도 돼요. 카본줄은 원칙적으로는 바다 목줄이에요. 바늘 매서 쓰는 거거든요. 염도 때문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민물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모노줄을 쓰는 거고. 근데 원줄에 그냥 다소 좀 무디게 좀 둔하게 해도 되는 이 개념을 그대로 편대로 스이벨로 서클링으로 가져오시면 낚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원봉돌은 원봉돌대로의 채비가 있고 찌가 있고 줄이 있어요. 떡밥이 있고. 네, 떡밥이 있고. 그다음에 스이벨이나 서클링이나 편대 같은 경우는 그거 나름대로의 떡밥이고 채비가 있고 찌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소품이 다르죠. 네, 달라요. 근데 그거를 같은 개념으로 보시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원봉돌 할 때 카본줄 쓰셔도 됩니다. 모노줄 쓰셔도 되고요. 안 되는 건 낚시에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다소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니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한 디테일한 채비들을 쓰고 떡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 EQ에서는 어떤 채비가 나오거나 찌가 나오거나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레시피까지도 발표를 하니까 맞아요. 네, 가장 무난하게 하실 수 있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정확히라는 거는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될 때 저를 질책을 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달게 받고 또 그거를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무네미 낚시터는 데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 낚시하는 데를 쫓아오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왜 제일 좋은 채비에 왜 제일 좋은 찌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이 안 되냐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20여 마리 잡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잠시 뒤에 갔더니 그분께서는 제 영상을 눈이 아프도록 보신대요. 맞아요. 익히려고. 맞아요. 그냥 수십 차례 이상을 보신대요. 한 영상을.
5군데가 틀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저 물 건너 나라에 청모식이라는 100몇십만 원짜리 낚싯대를 쓰시면서 이 찌 홀더에 이렇게 찌에다가 홀더에다가 바디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이 바디를요 2.5를 껴야 되는데 2.5가 없으니까 이걸 톱으로 3.4를 잘라서 네? 3.4를 여기 뚝 잘랐어요. 이렇게 뚝. 바디를 잘랐다고 네. 반으로? 바디를 반으로 잘라서 2.4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동 원터치 캡이죠. 유동 원터치 캡 스토퍼 사이에 요거를요 여기다 끼신 상태에서 요걸 여기다 직접 끼시질 않고 찌고무 둥근 걸 껴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꼈어요. 찌고무를. 찌고무를 또 꼈어요? 네. 아. 자 하나 둘.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분한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다 스냅을 쓰셨어요. 자 셋. 3개. 그 다음에 이거를요 이렇게 내려놓고 쓰셨어요.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데. 네, 올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놓고 쓰셨어요. 그럼 뭐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이걸 안 끼셨어요. 전용 오링을.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다가 미세 오링에다가 이걸 안 끼고 업앤다운 오링을 껴놓으셨어요. 전용 오링을. 네, 전용 오링. 업앤다운 오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 통상적으로. 업앤다운 오링을 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5-6군데를 틀리게 하셨고 더욱 또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가 편대 쪽이 0.5 이하로 쓰셔야 될 텐데 여기다 삿갓줄 껴놓으셨어요. 도대체 채비를 하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5-6가지가 틀렸는데 제 영상을 눈이 아프도록 눈이 빠지도록 보신다는 분이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연세가 80대신데요. 대단히 저 존경하거든요. 그분. 왜냐하면 신체비에 대한 열정.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이게 신체비가 나오기 전에 인플루언서세요. 아직 얼리 어댑터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낚시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채비도 이 영상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사장님과 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성함까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어느 낚시터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영상에도 다뤄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 흔쾌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역시. 네, 그런 아주 호인이셔요. 보면 대장부세요.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고 고치는 거는 너무 좋은 거니까 얼마든지 해도 좋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백두산 낚시터라는 데를 갔다가도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홀더에다가요. 추 아깝다고 나노출 갖다 꼈으니 이게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붕 떠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가 2.7을 꼈는데 계속 갈았는다 그러셔가지고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고 봤더니 이제 타사 거를 쓰시면서 타사께 저희 거보다 봉돌이 0.3g이 무겁거든요.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타사에서 2.7이라고 써 있으면은 저희 거에 끼면 3g 되는 3g이에요. 거거든요. 3g. 왜냐하면 저희는 맞아요. 홀더를 1g으로 만들었고 거기는 0.7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니네가 2.5 쓰레는데 2.5니까 곤두박질을 치더라. 그냥 뻘에 쳐 박더라. 말뚝 박듯이 그냥. 맞아요. 이렇게 난리를 피셔요. 그래서 가서 보면 나노 거를 쓰고 계시고. 그래서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확히 사용을 해주시고 붕어한테 이로운 낚시를 하시는 게 어떨까. 내가 편하면 붕어는 불편하고요. 내가 붕어를 띄엄띄엄 하시면요. 붕어도 입질을 띄엄띄엄 주세요. 그렇죠. 내가 붕어를 귀하게 여기면요. 붕어도 입질을 이쁘게 줘요. 맞아요. 저는 낚시 경험으로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당부의 말씀은 네. 잘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시고 붕어가 좋아하는 낚시를 해라. 그렇죠. 요거네요. 사람이 조금은 불편해도 붕어가 좋다면. 근데 붕어한테 좋고 내가 만족을 하잖아요. 그 불편함은요. 이제 습관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걸 못 느끼게 되셔요. 그건 맞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수 사장님의 당부 말씀이셨고요. 예. 그리고 문해미 낚시터와 백두산 낚시터에 있던 이런 일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잘못된 점은 다 배워가셔가지고 이제는 또 잘하실 거니까 그럼요. 또 저희랑 또 낚시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모든 그러니까 만나시면 낚시터에서 만나시면 그냥 무작정 물어보셔야 돼요. 기술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낚시를 배우는 게 솔직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났을 때 그 한두 번이 그 여태까지 했던 낚시의 궁금증이 한 번에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오셔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인사하시고 같이 낚시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뭐 채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길어졌지만 채비도는 EQ피싱 채비도는 정말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찌가 있고 그 밑에 홀더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EV 와이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터치 스네이크나 뭐 릴리안사 그 다음에 팔콘 편대나 뭐 릴리안사 팔콘 편대나 서클링 그리고 이제 전용 오링 4개를 끼워준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찌 맞춤하고 하시면 그래도 보통 마리수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붕어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시기만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이제 또 모르시는 분 계시면 보신 분들은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 EQ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